나는 캐나다 시골에서 몇 달 일하다가 여러 사정으로 백수가 되었다. 캐나다에 온 이후 외식도 거의 안 하고 문화생활은 꿈도 못 꾼 채 숨만 쉬며 살고 있는데 매달 나가는 돈을 계산해보면 생활비가 생각 이상으로 많이 나간다. 우리 부부는 거의 매달 한국에서 돈을 송금받아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해야 했고 이 시골에서의 생활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기에 재정에 대한 불안감이 생겼다. 모기가 유난히 많던 8월의 어느 날 지인을 통해 사스카추안주 주거 보조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소득의 35% 이상이 주거비와 유틸리티 비용으로 사용되면 신청이 가능했다. 유틸리티에 대한 부분이 매달 다르긴 하지만 대충 계산해보니 우리도 어쩌면 신청 자격이 될 것 같아서 망설일 이유 없이 서류들을 추려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열흘 뒤 핸드폰 번호와 렌트비 영수증 그리고 최근 급여 명세서를 제출하라는 요청이 왔다. 분명히 신청서에 핸드폰 번호를 작성해서 제출했고 8개월치 렌트비 영수증을 모두 제출했는데 최근 3개월치만 다시 추려서 제출하라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나는 최근 몇 달 동안은 급여가 없었다. 이미 제출한 내용을 다시 제출하는 것이었지만 나는 성실하게 관련 내용을 이행했고 이메일에 나의 상황을 자세히 기술했다. 또 열흘 뒤 렌트비에 땅 사용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애매하니 이 부분에 대해 집주인의 의견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왔다. 나는 집주인에게 이야기해서 렌트비에 땅 사용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담긴 집주인과의 문자 내용을 이메일로 제출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집주인이 직접 작성한 이메일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전기세와 가스비 최근 3개월치를 다시 제출하라는 내용의 요청이 왔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나는 분명히 8개월치 전기세와 가스비를 모두 정리해서 보냈는데 최근 3개월치를 다시 정리해서 보내라고 한다. 이쯤 되니 그냥 보조금 주기 싫어서 자꾸 시간만 끄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 제출한 서류를 정리해서 다시 제출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됐고 서류도 한 개씩 요청하지 말고 한 번에 다 요청하면 업무 처리도 빠를 텐데 하는 아쉬움도 크게 느껴졌다. 이런저런 추가 서류를 다 제출하고 난 뒤 자격이 미달되어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다. 나는 무슨 내용이 미달인지 궁금해서 전화를 했다. 그랬더니 본인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내가 제출한 모든 정보를 넣고 계산을 했더니 소득에서 주거비용으로 사용되는 금액이 35%가 안 돼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유틸리티는 매달 다르고 최근에 실직해서 최근 것만 계산하면 35%가 넘는다고 말했고 계산 시까지 물어봤더니 프로그램으로 하는 계산이라 말로 설명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나는 다시 계산식을 설명해달라는 이메일을 작성했다. Nope. 그랬더니 그냥 재신청하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사실 나는 이해되지 않는 여러 번의 추가 서류 요청 때문에 이미 인내심이 흔들린 지 오래됐고 또 이 느리고 이해되지 않는 행정의 과정에 다시 올라타야 한다는 생각에 그냥 포기하고 싶었다. 그러나 곧 내가 백수임을 자각하고 빈약한 몸뚱아리 중 손가락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지금 당장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재신청하는 것뿐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였다. 한 번만 더 해보자. 다음 날 나는 보조금을 재신청했다. 이번에는 최근 3개월치 서류들만 정리해서 보냈다. 어차피 1년치를 다 보낸들 다시 최근 3개월치만 다시 제출하라는 요청이 올 것이기 때문이었다. 일주일 뒤 신청서에 분명히 기입한 사회보장 번호를 다시 제출하라는 요청이 왔다. 그리고 또 열흘 뒤 이번에는 주거계약서에 종료 일자가 없으니 계약서를 다시 만들어서 제출하라는 내용과 나의 퇴직 일자가 찍힌 서류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왔다. 주거계약서 종료 일자가 왜 필요하고 주거계약서를 다시 만들려면 번거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 분명했고 또 우리는 사정상 집주인 둘을 함께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메일을 받자마자 바로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했다. 집주인 부부의 사정으로 함께 만날 수 없는 형편을 설명했더니 회의를 하고 다시 전화를 준다고 했다. 30분도 채 안 되어서
그럼 주거 계약서는 다시 제출 안 해도 된단다. 캐나다 정부도 융통성이 통하고 합리적일 때가 있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들었다. 나는 또 추가 서류를 제출했고 2주 뒤 승인이 찍힌 레터를 드디어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우리 집 주소가 잘못 적혀 있었다. 그래서 전화로 다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또 잘못 적어서 보냈다. 이번에는 이메일로 주소 수정을 요청했고 드디어 정확한 정보가 기입된 승인 레터를 받을 수 있었다. 기관에서 보내는 모든 이메일에는 지정된 기간까지 추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 지원이 종료된다는 무시무시한 문구가 쓰여져 있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추가 서류를 제출해도 일주일씩, 열흘씩 걸려서 또 다른 추가 서류 요청이 와서 인내심이 거의 바닥을 치고 있을 때쯤 최종 승인이 난 것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감사합니다. 2번의 보조금 지원 신청과 여러 번의 추가 서류 제출 끝에 결국 우리 부부가 매달 받게 되는 금액은 175불. 큰 금액이 아닌 것 같아도 이거 받아내느라 손가락 꽤 많이 움직였다. 11월 말에 승인이 났는데 돈은 내년 1월부터 준단다. 기다림의 끝판왕. 아, 진짜 인내심 테스트를 통과한 기분이었다. 지난 8월 사스카추안 주지사가 물가 상승을 이유로 2021년 세금 신고를 한 사스카추안 거주 성인에게 가을에 500불씩 지급하겠다는 소식을 알렸다. 3개월이 넘게 흘렀고 11월 말쯤 남편이 일하는 가게 사장님 댁에 보조금이 도착했으니 우리도 우체국에 가서 확인해보라는 전화를 받았다. 우리 부부는 매일매일 우체통을 확인했다. 우체국 직원에게 보조금이 지역 주민들에게 다들 배달되었냐고 물으니 아직 오고 있다고 대답해 주셨다. 언젠가 나오겠거니 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지만 우리 집만 매번 늦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나중에 들었는데 보조금을 나이 순대로 지급한다는 말도 있었다. 12월 8일 우리에게도 1인당 500불, 둘이서 1000불의 체크가 우체통에 도착해 있었다. 약속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스카추안 주지사님. 7월 5일 첫 영상을 올렸던 우리 부부의 유튜브 채널은 4개월이 지난 11월 10일 구독자 552명, 시청시간 2016시간을 채워나가고 있었다. 11월 15일 지역 주민의 삶의 질에 힘쓰시는 한인 회장님의 첫 인터뷰 영상을 업로드한 이후로 2주 만에 구독자 500명이 더 늘었고 시청시간도 2000시간이 더 늘었다. 11월 29일 누적시간 4000시간 달성, 12월 1일 구독자 1000명 달성, 그리고 12월 9일 드디어 수익 창출이 승인되었다. 첫 영상을 올리고 5개월 만에 수익 창출이 시작되었으니 빠른 것도 아니지만 너무 늦은 것도 아니다. 우리 부부는 올해 여름부터 여러 가지 씨앗들을 뿌렸다. 그리고 가을 내내 시간과 정성을 들여 잡초를 뽑고 물을 줬다. 겨울이 되어서야 하나 둘씩 어린 순들이 올라오기 시작한다.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는 것 같고 아무런 변화도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건지 의심이 될 때도 있었지만 우리 부부는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며 일상을 채워나갔다. 이제 캐나다에 살기 시작한 지 겨우 1년이 넘은 우리 부부는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10통 이상의 이메일을 쓰고 담당자와 통화를 하며 우리의 상황을 설명하는 그 시간 동안 캐나다의 행정을 단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다. 누군가에게 말로 들은 것과 내가 직접 겪으며 체험하는 것은 정말 너무도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가며 그렇게 하나하나 경험치를 쌓아 나간다. 나는 오랜 시간 동안 일기를 써왔다. 내 일기장을 들여다보면 감사보다는 불만을 한가득 찾아볼 수 있었다. 힘들 때만 일기를 쓰는 버릇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내 일기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하기 시작했다. 여전히 내 일기 속에는 불만들도 쓰여지지만 감사라는 단어들이 더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영상 속 내 목소리도 점점 밝아지는 것을 나 스스로도 확연히 느낄 수 있다. 유튜브를 하면서 온라인 댓글창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다양한 구독자님들을 만난다. 영상마다 다양한 의견들을 표현해주시는 구독자님들, 김치 한 통을 직접 담아 보내주신 구독자님, 캘거리에서 이 시골까지 직접 찾아와 한국 배를 선물로 주시며 건강관리 비법을 말씀해 주시고 가신 구독자님, 나의 체질에 맞는 관리법을 정성 들여 빼곡히 적은 이메일을 몇 번씩이나 보내주신 러시아에 계신 의사 선생님, 부담스럽고 조심스러울 수 있는 인터뷰 부탁도 흔쾌히 들어주신 출연자분들, 그리고 친구 하나 없는 이 캐나다 시골에서 우리 부부를 늘 배려해주시는 사장님 가족들과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즐거워해주는 배틀포드 한인교회 식구들, 말로 다 언급할 수 없어도 늘 우리 부부의 영상을 시청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12월, 때로는 멈춰있는 것 같은 우리의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이만큼 더 성장해 있는 밑거름의 시간임을 기억하며 소소하고 잔잔한 하루하루를 더욱 감사하며 보내는 연말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막 싹이 난 어린 순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큰 나무로 성장해 나가길 바라며 저희 부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